탄소 중립. 이 단어가 더 이상 환경운동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 수출 기업의 생존, 그리고 국가 경제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탄소 중립이 도대체 왜,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경제전쟁의 규칙이 되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탄소를 기준으로 경제판을 완전히 새로 짜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그냥 환경 보호하자는 착한 캠페인 같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 뒤에는요, 훨씬 더 치밀하고 아주 현실적인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기후 현실이고요. 둘째는 탄소를 무기로 한 새로운 무역 전쟁, 그리고 마지막은 기업과 국가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상이변이 이제는 우리의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뚜렷한 증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숫자에 주목해주세요. 1.1도. 어떠세요? 체온계의 눈금 하나도 안 되는 이 작은 숫자가 사실은 지구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간 값인데요. 과연 이 1.1도가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바로 이런 결과들을 나왔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몇 달씩 꺼지지 않고 이어지죠. 기록적인 폭염, 예측 불가능한 홍수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저 1.1도 상승이 불러온 현실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재난인 거죠. 데이터는 이 현실을 훨씬 더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했던 그런 극심한 폭염이요. 이제는 거의 5번꼴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무려 4.8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제 이상기후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모든 위기 뒤에 보이지 않는 엔진,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 세 가지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어요.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어버렸다는 뜻이죠. 이제 이 가스들은 지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담요가 아니라 우리를 질식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환경 위기에서 경제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이 탄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무역의 판을 새로 짜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세계 경제의 두 거인 유럽연합과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우리가 흔히 CBM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무역 장벽을 만들었고요.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자국 내 친환경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탄소를 기준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겁니다. 이 CBM이 뭐냐면 한마디로 탄소 관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그 제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돈을 내라는 겁니다. 결국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곧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 새로운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에요. 무역과 경제의 냉정한 현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요,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관세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경제 리스크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전환을 어떻게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위기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바로 38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후위기 대응에 1달러를 투자하면 무려 3.8달러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투자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고수익 투자처가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전략들이 이 녹색 미래, 이른바 그린 골드러시를 이끌어 갈까요? 미래 성장의 엔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의 근원부터 바꿔야겠죠. 끝없이 쏟아지는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가 그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 원전의 안전성은 대폭 높이고 규모는 확 줄인 차세대 에너지원,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굴뚝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오염물질 없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린 수소, 그리고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탄소는 꽉 잡아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탄소 포집 기술 CCUS까지. 바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생존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에게도 100% 재생에너지만 쓰라고, 즉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기업이 이걸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애플의 공급망에서 그냥 퇴출되는 거예요. 이제 아리백은 선택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이 거대한 전환에는 당연히 막대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한국의 녹색 투자 규모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돈의 흐름이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이 투자 격차를 우리가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죠. 정부는 과감한 정책과 금융 지원으로 이 거대한 판을 깔아줘야 하고요. 기업은 ESG 경영과 기술 투자를 통해서 그 위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행에 옮기는 이 두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갈 때 비로소 이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또 어떤 제품을 소비할지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을 바꾸고 기업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 말처럼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또 부담을 어떻게 전략으로 바꿔서 얼마나 담대하게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바로 그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